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국정 운영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고, 민주당의 이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고양시가 엉망진창이 됐다, 와서 좀 중심을 좀 잡아주라. 2024 총선 나눠진다. 2024 총선 나도 뛴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가운 얼굴이시죠? 최성 전 고양시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너무 이렇게 의상도 젊게 입고 오셨는데 가슴에 보니까 최성TV라고 네, 지금 네. 이렇게 로고가 있네요.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 시장 그만두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네. 최성팀이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키우자 해가지고 열심히 5, 6년 동안 했고요. 고양팟이 요즘 뜬다고 소문이 나왔고 검색을 해봤더니 구독자 수가 뭐 우리보다 한 300명 적으시던데. 저희가 적나요? 예. 경쟁을 좀 한번 하려고 이렇게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하게 예. 입고 왔습니다. 고양시장 그러면 최성 시장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으신데 어떤 주요한 일들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고양 을지역, 그 당시에는 덕양 을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일산과 차별 없는 덕양 발전이 최대 화두였어요. 똑같은 세금 내는데 왜 우리 덕양만 수영장 하나도 영화관 하나도 없느냐라는 그 울분이 일산과 차별 없는 덕양 구현에 애를 썼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놀랍게도 삼송, 지축, 향동, 덕은이 정말 북한보다 더 낙후됐었어요. 좀 새로운 신도시를 좀 만들자 했는데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쪽이 신도시가 돼서 민선 5기 6기 고양시장 때는 보람 있었던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고양시가 선정이 되고 주거 환경, 복지, 교통 벤치마킹 도시가 된, 개인적으로는 제일 보람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을 계속 이어오셨는지. 고양시장일 때하고 똑같아요. 일정이 책 보고 박사 논문 2번째 쓰고 유튜브 하고, 무엇보다 제일 보람 있었던 건 쉬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도전했다. 최성TV를 꾸준히 유지해왔고, 제 꿈은 나중에 언젠가 은퇴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고양 시민분들을 편하게 만나면서 저에게 격려도 해주지만 쓴소리도 하고, 그때 아쉬운 점들, 그런 부분들을 인간적인 대화를 나눈 것하고 많은 대화들을 가족들하고 나눴던 것, 그렇게 보냈습니다. 출마의 변을 좀 간결히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국정 운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고, 두 번째는 뼛속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이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도덕성이며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이며 민주주의며 이게 이제 너무 아니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고양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고양시가 엉망진창이 됐다,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와서 좀 중심을 좀 잡아주라, 이 말이 제일 저한테는 좀 쇼킹했어요. 이렇게 가다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과 고양시가 거덜나겠구나,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쓴 2번째 학위 논문이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위기관리 시스템을 썼는데, 네. 자 그렇다면 22대 국회에 가서 활용점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고양시 추락에 대해서 다 걱정하잖아요. 국힘당 분들까지도. 그래서 그걸 매듭 짓겠다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총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탄핵보다 더 무서운 건 투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우리는 다르다, 국힘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 상태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은 어떻게 뭐 견딜지 모르나 민주정부 수립은 요원하다. 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누가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꼭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양 을 지역 구체적인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국힘당이 정략적인 카드가 고양 특례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 서울시의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 을지역만 하더라도 서울시 기피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고양은 김포와 같이 서울시의 기피시설 특구가 돼버릴 거예요. 그걸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문제부터 풀어라 선. 그리고 나서 서울시 편입이고 뭐고 논의를 해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피시설을 고양시에다 다 갖다 놓으려는 음모는 용납할 수 없다. 신청사 이전 문제, 원당이냐 백석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 시장의 편법적 결정인 거죠. 감사원, 경기도 등등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깔끔히 시민적 동의하에서 백석동으로 이전이 되면 모르지만 언제 이 문제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백석동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청사 이전 문제도 22대 국회가 들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경기도 모여서 빨리 이걸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신중앙 역사에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삼송, 지축, 향동, 덕은이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 아주 에메랄드빛 청사진을 말을 해준 거예요. 최고의 덕은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 시민 친화적인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하고 연결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버리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삶의 질 최고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삶의 질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제가 17대 국회의원 민선 5기 6기의 경험 그리고 또 두 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가진 경험을 통해서 고양시 을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고양시 을지역 덕양이 발전되려면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자유경제 무역지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책에 담았습니다. 108만 고양 시민 여러분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12월 28일 날 그때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이 또 축사도 해주시고 해서 송년회 겸 멋진 북 콘서트를 할 테니까요. 12월 28일이면 조만간 뭐 중대선언 한다겠는데 그 자리에서 하실지 그게 궁금한데 민주당의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인지. 김대중 대통령님 모실 때 그분하고 관계를 맺었고 고양시장 할 때 또 전남지사 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한 1년 6개월 넘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민주당의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가지고 동지적 연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당 깃발이 올라갈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만간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 아, 뭔가 연기가 자꾸 피어오네요. 상당히 비장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 비장하고 언어도 간결 명료하고 내년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깊은 우중이나 뜻을 말씀하지 않을까. 상대당까지 포함해서 고양 을의 지금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얄팍하게 막 줄 서갖고 어디에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여서 한 번, 두 번을 뺏지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 민심을 따르느냐는 관건으로 보면 멋진 승부를 펼쳐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시대정신과 국민과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경쟁하면 아주 현명한 고양시 을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정치인 최성의 장점은 이것이다. 저는 진짜 성실해요. 82학번이면 40년을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풀기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역사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이 되면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노력했고 그리고 나면은 뭐가 좋냐면요. 결과에 승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난 두 차례 공천 학살 같은 경우는 아예 뛰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 4명을 합친 지지율보다 2배가 넘치는데 뛰지 마 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냥 글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이원도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최성에게 정치란 무엇이다? 절망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빵과 웃음을 선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정치고 행정인 것 같아요. 꽃보다 아름다우신 108만 고양 시민 여러분 너무도 뜨거운 따스한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시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어디서나 뵙게 되면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용기를 준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총선에 고양 을지역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그 지역에서 했고 재선 고양 시장 때 했던 그때 냈던 최고의 성과를 토대로 고양 을에서부터 고양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삶의 질 1등 도시로 만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무책임, 정말 무능함
이걸 바로잡고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가져왔던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의 든든한 정당이 되고 또 수권 세력이 되도록 저도 제 모든 역량, 경험을 바치겠습니다. 특히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고양시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고양시 을에서 저 최성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6년 동안 와신상담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신 출사표를 던지신 최성 전 고양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4 총선 나눠진다!